안녕하세요. 그럼에도입니다. 오늘은 전신을 천천히 그려볼 건데요. 되도록 자주 그림을 그리자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제가 근 일주일 정도를 펜을 잡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슬슬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할 게 많기도 하고요. 와중에 이사도 가야 해서 방도 알아봐야 하고 짐 정리도 해야 하고, 핑계일 수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게 평소에는 주변에서도 저를 찾는 일이 없다가 제가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게 생기니까 주변에서 자질구레한 일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든가 마무리됐던 일이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게 생겼다든가. 제가 MBTI가 J이기도 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걸 달가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행을 가면 동선까지 짜는 타입이고, 식당 하나를 가도 검색을 해서 가는 걸 선호해요. 그렇다고 뭐든 계획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라는 건 아니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크게 벗어나면, 그래서 내가 할 일에 지장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크지 않은 일이고 금방 해결될 일인데 해도 이게 심정적으로는 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말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게 어딨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손에는 땀이 막 나고 가슴도 체한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냥 두면 자나깨나 그 생각만 드니까 해결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은 거죠. 한 번은 집에 문고리가 고장났는데 그때가 토요일 밤이었어요. 보통은 바로 부동산에 연락드리고 어떻게 해준다고 답변을 받고 바로 해결했을 일인데, 토요일 밤인데다가 다음 날도 일요일이라 연락을 바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틈만 나면 문고리 월요일에 문고리 얘기해야 돼,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거기다 자려고 누워서는 혹시 안 바꿔준다고 하면 어쩌지? 까탈스럽게 구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월세인데 내가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막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월요일 되면 알아서 생각날 텐데,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문득 내가 또 이러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 자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스스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또 벌어지지도 않을 일로 생각이 많구나. 이게 심적으로 좋은 날은 아유 이 재밌는 녀석아 하고 넘어가는데,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괜히 우울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괜히 자책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땅굴을 파게 되는 거죠. 이런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됐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야, 방법론적인 건 찾으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정보라도 찾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제때 끼니를 먹어야 하고 충분히 자야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줘야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엔 저도 적당히 해주는 편인데요. 꼭 무리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걷거나 뛰기만 해도 확실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땀을 흘려서도 있겠지만 사람 구경도 좀 하고 플레엄도 맞고 하늘도 올려다보고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주변을 환기시키는 게 가슴이 트인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는데 하기 힘든 거죠. 특히나 심적으로 힘들어서 몸 하나 달싹하기 힘들 땐 무언가 하려는 의지 자체가 상실된 상태잖아요. 이럴 땐 아무리 좋은 행동 지침들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더라도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 이왕이면 기꺼운 마음으로 사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뜻대로 풀리는 게 없고 뭔가 자꾸 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을 때 이럴 때일수록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시간이 밤에서 새벽, 자기 전인 만큼 이 시간대를 어떻게 잘 흘려보내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불안을 지우고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중에 있어요. 가벼운 명상부터 자기 전에 수면 유도 음악 틀기, 따뜻한 차 마시기, 나름 생각을 놓아주려는 노력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참 웃기긴 하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뇌는 이미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 그 중에서도 나와 전혀 연관 없는 생각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의 라디오 사연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하는 식으로요. 혹시나 내가 나온다 해도 올림픽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런 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생각한다 해도 불안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잘 하다가도 불현듯 치고 들어오는 게 생각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앞에 말한 방법으로는 큰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기였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하고 제가 말하는 걸 스스로 듣는 거예요. 이게 굳이 말로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하고 소리로 한 번 더 들려주다 보니 확실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도 이게 큰 발견이었어요. 운동이나 몸을 쓰는 것만큼 말에도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낙천적이거나 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럴 수 있지가 긍정적인 생각의 한계였어요. 이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조금 체념하는 듯한 뉘앙스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어쩌겠어 하는 식으로요. 마음 한켠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 하는 불안이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생각, 내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미련처럼요. 요즘 들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들으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오히려 좋아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는 말일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튜버 분이 한 말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은 못했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였는데, 그걸 보란듯이 깨버리고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더 좋아 라는 틀을 새로 제시해 준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뿐더러 억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억지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결국에는 내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조금 억지를 부리더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오히려 좋아 라고 외치고 나면 그 다음엔 뭐라도 좋은 부분을 말해야 문장이 완성되니까요. 갑자기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부탁을 받아서 정신 없을 때도 툭 내뱉듯이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하고 나면, 아, 내가 만만한가 봐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주변에 잘해서 인기 있나 보네 라고 말하게 되고, 갑자기 침실에 전등이 나가도 오히려 좋아 라고 뱉고 나면, 안 그래도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었는데 잘됐다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말하면서도 웃기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신이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화나는 상황을 한순간 웃기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다고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로봇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바라보니까요. 같은 물잔을 보고도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는 사람과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비슷한 예로 럭키비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좋아랑 완전히 괴를 같이 하더라고요. 눈물 날 일이 생기더라도 고개를 드니까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식으로요. 저는 이런 말들이 좋은 이유가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해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이유가 비교에서 시작되잖아요. 요즘같이 유튜브나 SNS가 활발한 시대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교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부처와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속세를 떠나서 갑자기 자연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적절한 비교는 오히려 내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해서 내 마음이 병들려 할 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차오를 때 내 삶도 봐줄만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좋지? 내가 가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바깥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것처럼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천성이라는 게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걸 바꾸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단 이런 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조금 억지스럽다 해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는 게 정신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당장 불안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쌓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만히 살피다 보니 내가 가진 행복에 고마운 감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꽤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었다 보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참 감사한 부분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되새기게 해줬으니까 최근에 정신없던 날들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까봐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할 땐 내 다리로 산책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도 나눌 수 있고, 가끔은 몰랐던 맛집을 찾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가고 싶었던 양식집에 재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못 갔는데, 오히려 그 뒤에 갔던 고깃집이 고기가 엄청 맛있던 거예요. 또 가고 싶을 정도로요. 만약에 양식집에 재료가 안 떨어졌으면 새로운 맛집을 발견 못했겠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저도 처음이다 보니 확실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내가 가진 게 많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요즘엔 특히 제가 가진 게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었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드는 것 같아요. 물감을 물에 타면 자연스럽게 색이 번지듯이. 반면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한테 알려줘야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스스로도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너는 눈이 크고 손이 예쁘고 파스타를 맛있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연습이 누구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마른 낙엽이라고 느낄수록 그대로 두어도 바스러질 것 같다고 느낄수록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그렇다고 깎아내지도 않고 이런 나지만 그렇기에 나니까